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의복 손질과 관리 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섬유 옷감의 재료들의 특성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특성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특성들에 맞게 어떻게 세탁을 할 건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다림질하고 할 건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탁 방법부터 볼게요. 자, 기본적인 세탁 방법이 물 세탁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물과 세제, 그다음 마찰이나 두드는 힘이나 떨어지는 힘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물 세탁이라고 하고요. 이 기본적인 세탁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마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드라이 클리닝 맡긴다고 하거든요. 자, 이 드라이 클리닝이 뭐냐면 휘발성을 가진 액체 세제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녹여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석유 계통의 세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에 많이 이용하는 건 솔벤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석유계의 유기용제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기름때를 이걸로 제거하는 거죠. 보통 드라이 클리닝은 1820년대 프랑스의 염색업자가 우연히 등유를 식탁보에 흘렸는데 휘발 기름을 식탁보에 떨어뜨렸는데 그 부분이 깨끗해지는 걸 보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자, 물 세탁의 특성부터 볼게요. 물 세탁의 특성. 자, 첫 번째로 경제적이겠죠. 물 세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좀 경제적으로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물세하고 전기료 이런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하지만 물 세탁이기 때문에 수용성. 네. 기름 성분이 아닌 기본적으로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좋죠. 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물로 세탁하기 때문에 의복의 특성에 따라서 형태나 색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게 단점이고요. 물 세탁은 두 개로 나눠져요. 손으로 직접 빠는 방법하고 우리 기계, 세탁기로 빠는 방법이 나눠지죠. 네. 자, 물 세탁의 원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물 세탁의 원리. 자,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섬유라고 합시다. 섬유가 있고요. 여기에 오염 물질이라고 합시다. 이게 오염 물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세탁을 하면 물과 세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침투되는 단계예요. 이렇게 이제 세제와 물이 이렇게 오염 물질에 또는 섬유에 침투가 돼요. 침투가 되고 이제 이게 흡착, 섬유나 오염 물질에 이제 붙는 거죠. 붙는 거. 얘는 스며들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얘가 물과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팽윤이라고 있죠. 두 번째 팽윤.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지금 이거를 조금 다시 그릴게요. 자, 오염물질 동그랬던 오염물질이 이렇게 만나면서 물과 세제를 만나면서 점점 이렇게 부풀어요. 이게 약간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퍼지면서 얘가 이제 세제 섬유에 실제로 섬유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들러붙어 있던 게 얘가 퍼지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래서 분리시켜요. 자, 팽유는 물과 이제 세제가 얘게 흡수하면서 얘를 부풀리는 거예요. 퍼지게 하는 거죠. 그 오염물질이 퍼지는 게 아니고 오염물질이 섬유에서 떨어질 수 있게 좀 불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퍼지는 거. 이걸 팽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점차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오염물질이 이렇게 부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유화, 네, 녹여요, 이제. 네, 녹입니다. 녹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에 떠내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오염물질. 떨어져 나오게 하고 크기를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컸던 애를 다 이렇게 쪼개지게 분산시켜줘요. 네.
분산시킨다. 이게 흩어지게 하는 거죠. 녹고 흩어지게 해서 섬유하고 오염 물질이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게 물 세탁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물 세탁 순서 볼게요. 우리는 이제 세탁기로 세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세탁기도 이제 이 순서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애벌 빨래 기능이라 해가지고 이제 세탁물에 오염 물질이 이게 기름 성분이 있는 애도 있고 고체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네를 좀 불리는 작업을 거치면 훨씬 쉽게 오염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애벌 빨래를 해가지고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물에 좀 담가 놓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또는 뭐 세제를 살짝 넣어가지고 물에 담가 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봄 빨래를 하는 거죠. 손으로 직접 빨 수도 있고요. 요즘은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리는 거죠. 보통 세탁기의 기본 세팅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잘 세탁되는 온도가 한 40도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요. 이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기 적당하다. 시간으로는 뭐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빠는데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세제는 그 빨래 양의 0.2에서 0.3% 정도의 농도면 좋겠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탁물을 하나만 가지고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탁물의 양과 양이 있기 때문에 세탁물의 양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세탁 시간도 계산이 되고 농도도 계산이 되죠. 보통 요즘은 세탁기가 잘 되어 있어서 세탁기가 그런 걸 다 알아서 측정해서 세팅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헹구겠죠. 우리 헹군 과정 하겠죠. 자, 헹구고요. 헹굴 때는 물의 온도가 어떨 때 더 잘 제거가 될 거야? 당연히 조금은 온도가 높아야지 쉽게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세탁기는 보통 우리가 처음 봄빨래 세팅된 온도에서 헹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온도를 낮게 하게 되잖아요. 헹굴 때. 그러면 남은 세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겨서 온도를 좀 약간 높인 상태에서 헹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탈수시키죠. 짜는 형태. 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죠. 자, 물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시켜야 되죠. 바람이나 햇빛으로 건조하죠. 또는 요즘은 건조기 쓰고 있어서 건조기를 통해서 말리는 작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좀 볼게요. 드라이 클리닝은 어떤 원리냐면,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애,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식탁보에 만들어질 때도 식탁보에 등유가 쏟아졌을 때 그 부분이 깨끗해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온 거죠. 이게 결국은 상온에서 기름때 또는 고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오염 물질이 이 기름하고 만나면서 이제 석유 성분의 기름하고 만나면서 이 특징이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날아가는 효과, 휘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내면서 오염 물질을 같이 휘발되면서 제거되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 면이나 마 같은 섬유는 면마,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물 세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물에 젖으면 강도가 세지거든요. 좀 더 강해지고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배웠던 모섬유, 견섬유, 재생섬유인 레이온과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이 되겠죠, 의복이. 의복이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대로
휘발성 있는 이 용제가 묻어가지고 의복의 오염물질을 같이 날려버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의복의 마찰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나 탈색이 잘 안 된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감이 덜 상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세탁소에서 전문적으로 그 세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긴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 세탁보다. 그 다음에 이게 석유화학 물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고요. 화재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솔벤트라고 하는 석유계 용제거든요. 이거를 쓰면 실제로 석유 냄새가,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 해온 옷들은 석유 냄새가 나요. 네.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오염 물질이 기름이나 고체가 아닌 그냥 그 수용성인, 그러니까 물에 녹는 형태의 오염 물질이었다면 이 드라이클리너로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거가 안 된 부분에 이 석유가 우리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니까 떠 있을 수 있거든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옷에서 냄새 나고 나중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라이클리닝 한 옷들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에서 선선한 곳에서 이렇게 날려줘야 돼요. 휘발성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날려주면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겠죠. 기름은 이렇게 녹지가 잘 않으니까 물에서.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림질 볼게요. 의복을 이제 관리하는데 다림질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의복의 그 재료들의 특성들을 배웠을 때 구김이 잘 가네, 구김이 안 가네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복의 열과 압력, 누르는 힘, 그 다음에 습기를 통해서 주름을 고정하거나 또는 세탁 후에 생기는 구김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다림질을 사용하고 있죠. 다림질은 이제 다림질 기계를 이제 보면은 온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좀 친절한 다리미 같은 경우는 어떤 섬유의 온도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인지 낮은 온도인지에 따라서 그 적합한 섬유에 따라 적합한 온도가 있겠잖아요. 그건 보통 그 옷에 그 취급 표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옷상표 또는 그 섬유의 재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표가 달렸어요. 우리 옷 안에 보면은 그 취급 표시를 보고 적절하게 다림질을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연 섬유 중에 면마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180도에서 210도까지의 온도에서도 다림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열에 강한 아이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물성 섬유인 견이나 모 같은 경우 열이 약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한 140도에서 160도의 온도에서 다림질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조섬유,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합성섬유나 재생섬유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한 애도 있지만 열에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80에서 120도까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다림질을 해야지 적합을 해요. 그리고 혼방되어 있는 옷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연섬유도 섞여 있고 인조섬유도 섞여 있다면 열에 약한 섬유를 기준의 온도에서 다림질을 하는 게 안전하게 그 옷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의복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의복의 보관 방법 볼게요. 자, 의복 보관 전엔 당연히 세탁이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없는 건조한 상태였죠. 안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다른 옷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옷도 손상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습도가 옷장이 되거나 옷을 걸어 놓는 곳이 습도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들어야죠. 통풍이 잘 돼야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이 직접 들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섬유 중에 햇빛에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직접 들면 옷에 변색이나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닌 곳에 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거품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거품이 뭔지 설명할게요.
건조하면서 햇빛이 좋은 맑은 날에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되고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에 옷을 이제 꺼내놓고 옷을 꺼내서 습기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보관하다 보면 날씨에 따라서 장마철에 이럴 때는 공기 중도 이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옷에 이제 곰팡이가 쓰거나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눅눅하고. 그래서 보통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건조하거나 요즘 같은 건조하거나 맑은 날에 옷장에 오래 보관했던 옷들은 이렇게 말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좀 쐬게 해주는 거예요. 옷도. 자, 이거를 거풍이라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보관 환경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옷에 남아있는 세제라든지 옷에 남아있는 습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곰팡이가 옷에 생기거나 옷이 손상되니까 습기를 제거하는 방습제를 같이 옷이 걸려있거나 옷장에 넣어두거나 방충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 옷에 이제 옷이 잘 세탁이 안 됐거나 또는 건조가 잘 안 됐을 때 좀이라고 하는 그 의복에 생기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복에 섬유를 막 먹고 자라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런 벌레들이 많이 있으면 옷이 그냥 그대로 안 입고 놔둬도 옷이 막 벌레 먹어가지고 구멍이 나거나 찢어졌거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벌레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방충제들을 사용했어요. 그 나프탈렌거나 요즘 다이소나 이런 가게에 가면은 편의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게 팔아요. 네. 옷장 방충제, 방습제라고 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서 보관하는 것이 옷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각 의복의 재료인 섬유, 옷감의 특성들을 고려했고요.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의복들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다른 말로 우리가 미리 예고했던 업사이클링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어요.